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영재의 특성 중 하나인 과제 집착력은 주어진 과제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 흔히 말하는 집중력과 그 특징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집중력이 낮거나 산만한 행동을 보이면 우리 아이는 영재성이 없구나 하고 낙담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과거에는 이렇게 집중력이 낮고 산만한 아이들을 그저 개인의 성격 특성이나 아동기 아이들이 의례 보이는 모습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의력이 현저하게 낮고 산만한 아이들을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며 이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높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ADHD 진단을 받고 약물이나 상담과 같은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ADHD와 영재 사이에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특성이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일부 영재들을 ADHD로 오인하거나 반대로 ADHD를 영재로 잘못 판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영재와 ADHD, 그 둘의 차이를 쉽게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사랑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의 줄임말로 주의력 부족, 과잉 행동, 충동성과 같은 행동들이 비슷한 또래의 아동에 비해 지속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 발달 장애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보통 손발을 만지작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보인다거나 자기 차례를 잘 기다리지 못한다거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답을 한다거나 한 가지 행동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른 행동으로 넘어간다거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하는 행동이 ADHD에게 보이는 공통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모두 ADHD는 아닙니다. ADHD의 진단에서는 행동의 빈도 못지않게 행동의 지속성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런 행동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매번 꾸준히 보일 경우에만 ADHD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주의력의 부족은 아동기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보일 수밖에 없는 특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혹 영재들을 ADHD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능력이나 에너지, 자신감의 표출이 때로는 과잉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재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특히 이런 아이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관심이 있거나 잘 아는 내용이 나오면 이를 빨리 이야기하고 싶어서 선생님의 말을 끊고 끼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과 속도를 맞추지 않고 먼저 빨리 과제를 해결하려 하면서 소위 오버한다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요. 반대로 본인이 관심이 없는 분야의 활동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해 바로 실증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해 시키는 일을 모두 완벽하게 해결하려는 아이도 있지만 관심이 가지 않는 것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 자칫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나 교사와 같은 권위자가 이러한 영재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이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혹은 아이가 산만한 것을 필요 이상의 큰 문제로 인식하여 영재를 ADHD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DHD와 영재의 문제 행동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차이는 바로 문제 행동의 패턴입니다. 영재 학생의 문제 행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보입니다. 산만하거나 쉽게 실증을 내는 원인이 매번 일정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ADHD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문제 행동이 나타납니다. 가령 수학 영재의 경우에는 수학 시간에는 높은 에너지로 인해서 질문이 잦거나 교사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수업에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다른 과목 시간에는 흥미가 없으므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딴짓을 하거나 교실을 마구 돌아다니는 식의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학 시간과
다른 과목 시간 사이에 보이는 문제 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ADHD의 경우에는 오늘은 수학 시간에, 내일은 과학 시간에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어제 수학 시간에는 선생님의 말을 계속 끼어드는데 오늘 수학 시간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영역이나 활동의 규칙성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사실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은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 생활에서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이나 약속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패턴의 유무로 영재와 ADHD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재는 단체 생활에서 자신이 납득하지 못하는 규칙이나 약속에 대해서만 거부를 드러냅니다. 잘 관찰하면 원인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와는 달리 ADHD는 모든 규칙이나 약속에 대해 거부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바로 문제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ADHD의 경우에는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참여와 집중을 유도할 수 있지만 영재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수학 시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DHD의 경우에는 수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나 활동이 너무 어렵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단계를 쪼개어 알려주거나 과제의 난이도를 낮춰주면 의외로 해당 활동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영재 학생의 경우 수학 시간 자체에 흥미가 없는 것이지 배우는 내용이나 활동이 어려워 집중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학생의 흥미를 느끼는 과목이나 영역과 수학을 적절하게 융합한 형태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해 주어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학습 활동에 다시 합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ADHD의 경우 한번 집중력이 무너지면서 과제를 중단하게 되면 다시 과제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영재의 경우에는 과제에서 잠시 벗어났다 하더라도 교사가 이에 적절하게 대처만 잘하면 비교적 빠르게 다시 과제로 합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재들의 상당수는 ADHD와 영재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재의 뛰어난 능력과 남다른 학습 특성으로 인해 ADHD가 보이는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영재성을 높이면서 ADHD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이가 보이는 문제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산만함과 과잉 행동 중 주로 보이는 행동은 무엇인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특별한 장소나 상황은 있는지, 언제, 누구와 어떤 활동을 할 때 특히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문제 행동을 보이면서 특별하게 요구하는 것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파악된 패턴을 바탕으로 학습 환경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산만함과 같은 영재 문제 행동은 부적절한 학습 환경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행동의 패턴을 찾았다면 이에 알맞도록 학습 환경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가령 아이의 문제 행동이 주로 오후 2시부터 4시경에 집중되었다면 되도록 그 시간대를 피해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셋째, 영재성 발달과 ADHD 조절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아이의 수준에 맞는 도전적이고 복잡한 형태의 과제를 제시하여 영재성을 자극하되 혹여 금방 실증을 내거나 흥미를 잃을 것에 대비해 비슷한 수준의 여분 과제를 준비해 놓거나 필요한 경우 약물 처방과 같은 의학적 조치를 병행하여 ADHD도 동시에 조절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똑같은 산만함 속에서 보이는 ADHD와 영재의 차이점을 구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특정한 패턴은 영재에서만 관찰될 수 있다. 둘째,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시 알려주는 방법은 ADHD에게만 통할 수 있다. 셋째,
ADHD는 영재에 비해 한 번 이탈한 과제로 다시 합류하기가 어렵다. 집중력이 부족한 자녀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고 아이를 다그쳤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어쩌면 우리 아이의 이러한 답답한 행동은 영재성에 기인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사나 학부모가 영재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그저 집중력과 사회성이 부족한 것으로만 아이를 판단한다면 이 아이는 오랫동안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랑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학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